용산 이촌동의 가장 대장주인 아파트 격인 첼리투스 촬영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지금 동작대교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는 게 첼리투스입니다. 되게 높이 있는 게. 저기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101동이거든요. 근데 101동이 50층 이상까지 있고요. 뒷동들은 좀 층수가 낮아요. 그리고 101동의 한강조망도 제일 좋고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비가 와서 조망을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인분이 입주민 여기 사시는 분을 섭외를 좀 해주셔서 영정 씨랑 같이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외관 촬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첼리투스 주변에 보면 다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바로 옆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인데 다 재건축 대상이거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주변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다 재건축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주변 여건은 그렇게 쾌적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용산국제공원이에요. 미군들이 철수한 자리에 용산민족공원이 크게 들어서면 이쪽이 입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길을 건너서 보시면 여기가 다 재건축 아파트들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첼리투스가 있고요. 첼리투스에서 실제로 용산민족공원까지 오는데 아마 걸어서 1km는 좀 넘게 걸어야 출입구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접근성이 트리마제나 갤러리아 폴에 서울숲 가는 것만큼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요 옆에 저층 아파트가 완궁 아파트예요. 이 완궁 아파트는 곧 1:1 재건축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슈는 나중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 첼리투스를 가는 길인데, 첼리투스를 가는 요 길이 되게 좁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인도도 좁고요, 차도도 좁습니다. 여기가 제가 입주민이 아니어서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통이 이렇게 쾌적해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안 막히는 시간대에는 이렇게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막히는 시간대에는 이 도로를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막히는 시간대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완구 아파트가 또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게 250세대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 큰 영향은 안 주겠지만 어쨌든 길들이 다 좁습니다. 첼리투스로 가는 길이. 첼리투스입니다. 앞에 보이는 데가. 네, 첼리투스 주차를 했습니다. 네, 에스컬레이드를 이렇게 주차를 하면 주차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주차 자리는 트리마제보다 훨씬 넉넉하게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2.7일대예요. 네, 세대당, 그쵸? 네. 여기 460세대고 네. 트리마제는 688세대인데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 밖에 없어서 확실히 이렇게 보면 지금 낮 시간대긴 한데 훨씬 쾌적해요. 그래서 세대당 2.8대면 차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트리마제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들어올 때 느낀 건데, 트리마제는 들어올 때 방문 주차 차량하고 입주민하고 같은 출입구로 들어오거든요. 여기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게 훨씬 편해요. 네, 지하주차장에서 요 출입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층고가 높은 요런 게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고, 실제로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2015년 7월에 준공이 됐. 앞에 복도가 있고요. 101동은 세대가 4개가 있어요. 여기로 가면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여기가 신발장인데, 신발장은 트리마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57평, 여기는 단일평수로 50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실평수가 39평인데 풀옵션을 하면 42, 3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발장은 조금 더 작은 것 같고, 근데 거실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테리어를 또 많이 하셨다고요? 네, 인테리어를 하신 거구나. 여기는 이제 와인 좋아하셔가지고 와인을 이렇게 넣어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는 와인잔.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와인잔을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이거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인데요, 확실히 트리마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리마제도 57평에 실평수는 여기보다 넓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여기가 다 한강 뷰가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네모로 돼 있는 데가 더 구조는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첼리투스 조망, 여기가 되게 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101동의 나름 로얄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 다 보이죠. 아크로 리버파크 다 보이고, 여기 동작대교, 저쪽은 반포대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동작구, 저쪽으로 가면 동작구죠. 현충원도 보이고요. 여기서 흑석동 이쪽으로 가는 길, 여기는 반포. 보면 여의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불꽃축제가 여기서 되게 잘 보이겠네. 여기서. 네,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완전 남향이고, 그래서 이 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첼리투스가 그 서양으로 나 있는 집들은 보면 30층 이상을 무조건 사야 된대. 왜냐하면 서양으로 나 있는 데가 20몇 층, 뭐 10몇 층 이러면 여기 옆에 재건축이 되거든, 그 아파트들이.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려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첼리투스가
모두 단일 평수잖아요. 50평 그렇죠. 단일 네. 평수인데 가격 차이가 10억까지 나더라고요. 진짜 저층하고 고층하고. 고층하고 차이가 엄청 예, 많이. 근데 그게 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층에 서양이고 이러면 나중에 뷰가 막혀버리면 22억 뭐 이러던데. 예, 맞죠? 오른 네. 가격이 그거예요. 최근에 네. 거래된 가격이. 네. 오르기 전에 더 훨씬 쌌었고. 맞아요. 첼리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한강뷰잖아요. 뷰 진짜 좋다. 예, 뷰가 되게 좋잖아요. 트리마리도 뷰가 좋은데 여기도 엄청 좋잖아요.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은 네. 뷰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더 확 트인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여기도 불꽃 축제할 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진짜 잘 보이겠다. 진짜 불꽃 잘 축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흑석동인데 아무래도 흑석동은 진짜 동네가 멋이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네, 재개발되니까 좀 밀린 것 같네요. 아, 저기가 흑석 그 아크로 리버하임 네, 맞아요. 그거구나. 리버하임이에요. 리버하임 저쪽이구나. 그 이쪽은 여긴 강변문로고요. 네, 여기는 강변문로. 한강공원이 있고 저기는 학교가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진짜 트리마제는 처음 딱 들어오면 우와 이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뷰가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파노라마로. 근데 여기는 여기가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실제 생활할 때는 이렇게 네모가 더 나아. 네. 그리고 거실을 거쳐서 여기가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집주인분이 공사해서 다 구조를 바꾼 맞아요. 거래요. 구조를 많이 바꿨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서브룸 같은 걸로 돼 네. 있네요. 여기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나중에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 가벽을 가벽을 없애버리면 네. 완전히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서재 겸 쓰면서 네. 이제 딱 이렇게 조망이 좋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트리마에 살면서 다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조망이 좋으니까 네. 책을 딱 앞에 딱 보면 한강이나 서울숲이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 서재에 있으시는. 네, 서재는 딱 서울숲 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좋더라고. 책 읽다가 눈을 멀리 볼 때 눈의 피로도도 덜하고 바람도 잘 통하고 이런 네. 데가 하여튼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조망권에 살면 실제로 한강을 보는 일은 많이 없지만 앞에가 뻥 뚫려 있으면 일단 바람도 잘 통하고 환기도 잘 되고 가끔 보면 또 좋고 맞아요. 예, 여기는 좀 창이 이렇게 크게 나 손님도 있습니다. 초대하기도 전에 드레스 이런. 예, 여기가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도 트리마제랑 트리마제 57평하고 비교했을 때 트리마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스터룸은 좀더 트리마제가 좀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개조를 네. 하신 거죠. 어, 인테리어를 네,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인테리어 하신 거죠. 되게 베란다를 하신 거죠. 이거는 네. 베란다로 썼을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되게 괜찮네요. 네, 완전 여기서 괜찮아요. 자기 전에 차 한 잔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뭐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네.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집주인분이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청구가 이 친구 높아요. 높네요. 네, 여기 2.6m인가요? 이 정도면. 우물형 천장 2.8m 될 것 같은데 이거는 28. 우물형은 2.8이고 여기랑 2.6에서 네. 5 정도, 2.5 정도 네, 되지 엄청 않나요? 크네요. 찾아봐야겠지만 청고가 확실히 네. 괜찮아요. 요즘 짓는 아파트 2.35m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고 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하고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제가 첼리투스 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이닝룸도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여기 들어오시면서 매매하시면서 인테리어를 싹 한 것 같아요, 집을. 그래서 이런 공간들, 저 공간들도 다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요 조명도 하셨을 네, 거고 맞아요. 요거랑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저 인테리어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아이방인데요. 잠깐 집주인분께서 아이를 밖에서 돌보시고 저희 보고 잠깐 보라고 했는데 방은 정말 작아요. 방은 되게 작고요. 근데 아이 깐난하게 정도 키우기에는 괜찮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방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서브룸 1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이것도 인테리어를 그냥 이렇게 다 박아놓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2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이방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방도 전망이 되게 좋아요. 아이방 조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강변문로랑 저쪽 흑석동이랑 네. 여의도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조망이 돼 있는데 창이 좀 더 통창으로 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각 서브룸의 조망은 트리마제가 훨씬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창이 훨씬 크거든요. 트리마제는 여기는 이 창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요게 창이 전부인데 트리마제 여기까지 다 나 있거든요. 창이 네. 사면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조망은 트리마제가 더 좋은 것 같고 네. 방 크기도 트리마제 57평이 더 넓은 것 같아요. 트리마제에 비해 작다는 느낌. 네, 너무 작네요. 네. 사실 서브룸은 너무 작아요. 마스터룸하고 이 거실은 되게 넓은데 이쪽이 이제 창고로 쓰시는. 네,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쓰는 데입니다. 네. 여기는 창고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안에 있는 옷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고요. 이 공간을 네. 터가지고 가족실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와인을 또 좋아하셔서 추가 셀러를 이렇게 놓으셨고요. 와인 대박이다. 네. 그리고 방이 총 3개죠. 그러면 네, 마스터룸, 방이 서브룸 1, 2인데 서브룸은 좀 작다. 네. 네, 그게 조금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네, 화장실도 여기 2개인데 여기. 영준 씨 오늘 우리가 둘러봤잖아요, 첼리투스를. 어땠어요? 솔직하게. 저는 사실
구조적으로는 되게 좋아가지고 네. 거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데 네. 다만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평수 대비. 네, 평수 대비 그래도 거의 40평 가까이 되는데 네네. 생각보다 면적이 좀 작고 네. 지금 이제 오늘 찍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작아서 이사 가신다는 네네네. 확실히 면적이 좀 작아요. 오케이. 사용한 곳이 순정이 아니라 사실 인테리어 한 곳이어가지고 네. 순정 인테리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샤시 같은 거를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내부도 신경을 잘 써가지고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내부 마감,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비교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부 인테리어 나쁘지 않대요. 네, 순정도 맞아요. 나쁘지 않고 뭐 세시도 뭐 되게 네. 괜찮은 것 같고. 네, 용산 레미안 첼리투스 촬영을 너무 길게 하면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첼리투스는 성수동 트리마지랑 더불어서 강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핫한 아파트인데요. 2019년 6월에 101동 52층 로열동 로열 호수가 34억 7천을 찍었습니다. 평당가 6,940만원 수준이고요. 트리마지에서도 전망이 가장 좋은 56평 로열층 44층이 39억 5천을 찍었어요. 평당가 7,050만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좋은 호수가 현재 시세는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리마지랑 첼리투스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트리마지 편을 찍을 때 1, 2, 3부작을 찍을 건데요. 둘 간의 비교를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첼리투스 시세 변동을 보자면 얘가 2015년 7월에 준공된 애인데 2016년에는 17억에서 23억 사이였어요. 53층이 25억을 찍긴 했는데 이건 되게 거의 펜트하우스여서 되게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2017년은 19억에서 25억 사이였고요. 2018년은 9.13 대책 이전에는 20억에서 24억의 거래가 됐었고요. 8월에 처음으로 30억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가 몇 달 동안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최근에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니까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첼리투스는 2015년 7월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만 4년째잖아요. 아주 특이한 것은 460세대 모두가 동일 평수라는 점이에요. 모두 공급 50평, 전용 39평이고요. 풀옵션은 확장을 해가지고 43평이라고 합니다. 첼리투스는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에 당시 재건축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컸던 아파트예요. 1대1 재건축의 모범 사례라고 불릴 정도로 상대적으로 단지 고급화가 잘 돼 있고 그걸로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어요. 고급화냐 아니냐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소형평수 위주의 한강변 아파트들 혹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많이 넣어야 되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고급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층고, 층수, 임대주택에 관련된 재건축 규제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절대 이렇게 못 짓습니다. 그래서 첼리투스가 용산에서 특히 이촌동에서 대장주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첼리투스는 460세대고요. 101동, 102동, 103동, 즉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1동이 가장 좋은 동이에요. 가장 한강에 가까이 붙어 있고요. 101동 로요로스, 즉 고층의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남동향과 남해안 같이 바라보고 있는 호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한 호수들이에요. 반면에 102동이나 103동의 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호수는 지금 시세대로 부르는 가격대로 매매를 하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첼리투스는 한강뷰에 특화되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이게 한강뷰가 아파트 값에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요. 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 뷰가 대부분이 가려질 수 있거든요. 완공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내부를 자세하게 둘러보면 트리마지보다 좋은 점은 거실이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커뮤니티 시설이 높은 층에 자리 잡고 있고 운동 등을 하면서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 트리마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정말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 같은 고급화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층고가 높았습니다. 내부 마감재는 거주민분이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비교하기 힘들고요. 반면 안 좋은 점은 서브룸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아이 2명을 키우는 가정쯤이 우리나라 평균이잖아요. 요즘 1명 키우는 집도 많지만 근데 아이 2명을 키운다라고 하면 전 여기 안 살 것 같아요. 원래 작은 평형대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50평 아파트잖아요. 그 50평 아파트라는 걸 기대하고 들어왔을 때는 글쎄요. 너무 작아요. 이날 저희에게 집을 보여준 분께서도 아이를 여러 명을 키우시는데 서브룸이 너무 작고 집이 평형 대비 구조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작다고 곧 한남동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합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건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나에게는 단점인 게 누군가에겐 장점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 첼리투스 주변이 너무 낙후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점, 그럼으로써 진출입로가 너무 좁고 도로도 좁아요. 그리고 쾌적하지 않다는 점 등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한강이 가깝다라고는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들 사이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강공원까지 가는데 걸어서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10분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일 거예요. 용산민족공원까지도 걸어서 10분 이상은 가야 한다고 해요. 걸어서 산책을 나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면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보면 걸어서 10분 이상을 산책로로 가야 되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파트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거주민 외에는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좋다,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단점인 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그 거리가 그리 쾌적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이 일대는 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주 만족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어떻게 낼 건지 등과 깊게 관련이 있어요. 재건축은 하는데 도로가 뭐 넓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교통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여기가 도로가 너무 좁아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물론 강변북로가 가깝고 동작대교가 가깝기 때문에 이동하기는 편하지만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첼리투스를 와보고 확연히 좋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모두 중대형 평형대라는 점이에요. 모두 50평이거든요, 여기는. 아파트의 소형 평수 비율이 얼마나 고급화나 단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확증할 수 있는 통계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연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대형 평형길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분위기나 입주민들의 수준은 훨씬 높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트리마제는 11평 16평이 140세대고요. 28평까지 합치면 210세대나 돼요. 688세대고요, 총. 아무래도 싱글분들이 많이 사시고 소위 말해서 강남 언니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살아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꽤 많아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입주민 중에서도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소형 평형대가 평당가를 끌어올려서 대형 평형대도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파트의 고급화, 부자들을 위한 시그니처 아파트가 되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리마지에 사시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을 가장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첼리투스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거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대수 대비 커뮤니티 시설이 넓은 편이라서 첼리투스는 커뮤니티 이용이 널널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세대수 대비 커뮤니티 면적 자료를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세대수 대비 커뮤니티 면적이 가장 넓은 아파트는 한남더힐이고요. 나인원이 완공이 되면 한남더힐보다 20% 정도 넓으니까 나인원이 가장 넓은 아파트가 되겠죠. 주차 대수를 보면 트리마제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 수준입니다. 첼리투스는 세대당 2.8대 수준이에요.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딱 봐도 트리마제보다 여유가 있어요. 물론 세대당으로만 따지게 되면 조금 억울하죠. 트리마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28평 이하 소형 평수가 30%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고려해봐도 주차는 첼리투스가 더 낫지 않나.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재건축 반대 기조 때문에 이천동의 첼리투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고급화된 아파트 단지, 임대주택이 없는 단일 단지가 생기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완공 아파트도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층수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 임대주택 의무 산입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따라서 이천동의 대장격의 시그니처 아파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첼리투스가 담당할 것 같고 첼리투스의 시세 변동이 주변 아파트의 시세 변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저도 실제 가서 둘러보니까 살기 굉장히 좋겠구나. 여기 살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포처럼 중소형 아파트가 평당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없고요. 다 50평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예 대형 평수여서 슈퍼리치나 되게 부자인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평수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5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의 문제 때문에 더 좁게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촌역까지 걸어서 8m 정도 되고 산책로 등도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가 되니까 물론 향후 용산민족공원 개발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이런 점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천동의 주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기 시작하면 첼리투스 안에 있는 로열동 로열호수가 아니면 뷰가 일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뒷동의 서양동은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마지막으로 흔쾌히 집을 보여주신 입주민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아파트 너무 잘 보았고요.
사실은 첼리투스는 트리마지랑 직선 비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촬영에서는 그러지 못했고요. 제가 트리마제는 정말 1부, 2부, 3부작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첼리투스와의 비교, 강남하고의 비교, 그리고 트리마제 자체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서 갈 건데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